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어 시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제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면 과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 미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시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단순 시제, 두 번째로 진행의 의미를 더하고 싶을 때 진행 시제, 그리고 시점이 아니라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완료 시제,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다면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네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시제는 각각의 표현 방식이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 세 가지, 즉 3 곱하기 4의 형태이기 때문에 12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단순 시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단순 시제를 보면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통칭하는 말이고 진행 시제는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부터 보면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 그리고 습관,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지금 딱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어제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났는데 오늘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규칙적으로 일어날 무언가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 진리, 이 부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사실인 것, 항상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속담과 격언도 마찬가지로 있는 표현 그대로 전해져 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태라면 My dad works at the bank. 아빠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습관, 반복적인 일도 I eat lunch at 1 o'clock every day. 규칙적으로 어제도 그제도 1시에 먹었고 오늘도 1시에 먹고 앞으로도 1시에 먹을 계속 반복되는 일은 현재 시제를 씁니다. Ice becomes water at 0 degrees Celsius. 얼음은 0도에서 물이 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사실인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need라고 하는 표현은 명사 뒤에 쓰면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데 indeed는 진정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격언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말하는지에 따라서 굳이 시제를 바꾸지 않고 이 표현 그대로 현재 시제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인다. 역사적인 사실 역시도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모 traveled to Tokyo last year. 모모는 작년에 도쿄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표현 last year이 완전 핵심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현재 완료 부분과 과거 시제는 항상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표현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last year와 같이 어느 한 점, 그러니까 라인으로 그려봤을 때 어느 한 점에 했다 라고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표현은 과거 시제를 씁니다. last year도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한글 was created by King 세종.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시제로 넘어가면 똑같은 표현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쓰겠죠.
미래 시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이번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살펴보면 미리 정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나와 있죠. 미리 정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will을 쓴다. 이게 첫 번째 will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 그럼 이렇게 할까? 라고 결정한 일은 주로 will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하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will을 씁니다. will이라는 표현은 동사로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willingness, willpower 이런 식의 명사형의 형태는 인간의 의지, 의지력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쓰인 will도 미래의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해내겠다, 약속하겠다 이런 맥락일 때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will은 대략적인 미래를 표현할 때에도 주로 쓰입니다. 대략적인 미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딱히 없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 내가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지? 이런 식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주로 will을 씁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It will be very sunny this Friday.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매우 화창할 거야. 사실 이런 문장은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will이 쓰였다면 맥락적으로 구체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막연하게 추측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I will open the door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동작을 할게. 문을 열어줄게 라고 약간 의지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will과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리 결정된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will은 말을 하는 시점에 결정한 미래의 일을 쓴다고 했는데 be going to는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이미 더 전에 결정한 일을 표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을 받기 전부터 계획한 일, 나 TV 볼 거야, 영화 보러 갈 거야 라는 식의 대답을 한다면 be going to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 혹은 구체적인 미래. will은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가 딱히 없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썼는데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확실한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 2월에 졸업할 것이다. 혹은 다음 예문과 같이 Jack is going to play tennis at 6 o'clock.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거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할 만한 일을 나타내는 경우에 be going to를 씁니다. 그 다음 CF 부분의 미래 시제의 유사 표현, 비슷한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be planning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plan은 계획하다이기 때문에 미래에 무엇 할 것을 계획하는 중이다 라는 것은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they are planning to help children in Brazil. 브라질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계획이다. 두 번째로 be thinking of 또 있는데 be thinking of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be thinking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전치사는 뒤에 명사 형태만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Chris is thinking of joining the dance club. thinking of 하면 무엇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크리스는 댄스 클럽에 가입을 할 생각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be about to.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기 직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building is about to collapse. 그 빌딩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은 시제 자체는 미래형이 아니지만 동사의 의미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느낌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와 비슷하지만 그 시점에 무언가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알면서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비동사를 빼먹는 것입니다.
비동사 빼먹으면 시제가 아니라 분사형 혹은 동명사형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You are wasting your money now. 너는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I was going to the zoo. 나는 동물원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시제 공부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일단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단순 과거 시제랑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단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거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지금이 여기가 현재라면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나간 일로 이 과거의 한 점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예문 중에서 last year가 들어간 문장이 있었죠. 이렇게 현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우리는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여기에서 과거에 일어난 것 플러스 그게 계속되거나 그게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한국말에서는 딱히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때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Junho began to live in Seoul 3 years ago.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Junho lives in Seoul now.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Junho has lived in Seoul for 3 years 라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는 이렇게 have pp 시제를 쓰는데 이렇게 have pp가 쓰였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 보면 완료 시제에 쓰이는 과거 분사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pp 만드는 방법은 그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현재 완료의 쓰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의 시제는 have 혹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인데 여기에서 부정문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쓰인 have나 has는 가지다, 먹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제를 더해주기 위해서 온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have나 has가 스스로 not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일 때에는 have, has, not, pp 형태로 쓰일 수 있죠. 의문문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have나 has가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can you, should I처럼 have, has가 직접 앞으로 나가서 have I, has she와 같은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CF 부분도 한번 보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이면 yes, 주어하고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남는 동사도 have, has, 부정일 때에는 no, 주어 하고 당연히 haven't, hasn't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heard of a talking rabbit? 말하는 토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yes, I have 혹은 no, I haven't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빈줄 유형 한번 살펴보면 다음 그룹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어색한 표현을 찾아 번호를 쓰고 고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Hey Sam,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 I'm going to my grandmother's house in Jeju. 여기에서처럼 이미 계획한 일은 be going to를 쓰고 있죠. I thought your grandmother lived close to you. 나는 생각했어. 너의 할머니가 너와 가까이에 사신다고. 여기에서는 thought, 주절 부분이 과거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하나 과거인 과거 시제 쓰는 거 우리 시제일치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번 보면 She does years ago. 몇 년 전에는 그러셨어. 여기에서는 시간 표현이 완전 핵심인데 years ago라는 과거 시점, 과거 중에서도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does가 아니라 틀린 것은 2번이 되고 과거 시제인 did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ago가 쓰였는데 현재 완료가 쓰였어도 틀린 표현이 됩니다. But she moved. 하지만 그녀는 이사를 가셨고 and has lived in Jeju for 4 years now. 이제 제주도에서 사신 지 4년이 되었어. I see. 오, 알겠어. Do you visit her often? 이렇게 얼마나 자주를 물어볼 때에는 현재도 포함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를 쓰면 됩니다. No, I've only been there once. 한 번 가봤어, 2번 가봤어 라고 표현할 때에는 우리 다음 부분에서 공부하겠지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그 시제가 적절한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힌트는 이렇게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을 기준으로 몇 년 전에 라는 것은 과거의 일, 그 중에서도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지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의 구체적인 4가지 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용법이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해석적으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었죠. 그림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떠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것이 have pp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 방식이 4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말인데 일단 먼저 완료는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 막 완료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가 현재 지금 막 완료됐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Bella has already brushed her teeth 3 times today. 벨라는 오늘 이미 이를 3번 닦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 이미 이를 3번 닦는 것을 완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료용법입니다. 이 용법을 구분할 때 정말 쉬운 팁 중에 하나가 이 부사를 보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사를 기준으로 already가 쓰였네, 완료용법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already, just, yet 부정문에서 아직이라는 의미라고 쓰이는 혹은 의문문에서는 벌써의 의미를 쓰이는 이 3가지 표현은 대표적인 완료용법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경험용법을 한번 살펴보면 경험용법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의 기간까지 이 기간 중에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혹은 몇 번 해봤다를 나타낼 때에는 경험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겪은 일들이 경험으로 남아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사적인 표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ever, never, before, often 그리고 횟수를 나타내는 것 once, twice, 3 times와 같이 몇 번 해봤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경험적 용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들어간 거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뉴욕 가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시작 지점이 딱히 없다면 내가 태어난 이후를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겠죠.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이에 무언가 경험해 본 적 있어? 라고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과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결과가 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동작을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나는 이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결과적 용법에서는 결과적 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딱히 있지는 않는데 동사들, 이러한 동사들이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로 쓰이면 주로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때 가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 결과 지금 나는 여기에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예문 한번 보면 I've lost my bag. 나는 내 가방을 잃어버렸어. 만약에 여기에서 단순 과거 시제로 I lost my bag 이라고 했다면 현재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모름.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못 찾았으면 아마도 have pp 형태를 써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과거를 썼으면 지금은 찾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lost를 안 쓰고 have lost를 썼다면 그때 그 동작을 한 결과, 잃어버린 동작을 한 결과 지금도 나는 그 가방이 없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 용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완료용법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죠. 완료용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막 끝났을 때, 계속적 용법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사적 표현 for, since, how long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예문 보면 They have studied with me for a long time. for이라는 시간 표현 쓰였죠. for a long time. 이런 경우에는 나와 함께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CF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에 already, just는 have, has와 과거분사 사이에 yes은 문장의 맨 뒤에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사의 위치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have, pp 사이에 already나 just를 쓴다. 그리고 yes은 문장 맨 뒤에 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F를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별표를 3개를 해두고 보면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for과 since는 이렇게 계속적 용법에서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입니다. 무엇 동안 그리고 무엇 이후로 라는 표현인데 표면적으로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since를 보면 since는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이래요. 지금까지. since는 그러니까 since 그 자체가 현재까지, 지금까지 라는 의미를 내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ince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사건이 시작된 시점만 알려주면 저절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2023년인데 2022년부터 1년 동안 계속된 일이다 라는 표현을 since를 써서 나타낸다면 since 다음에는 시작 시점만 2022 시작 시점만 나타내면 그 시작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since가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for 같은 경우에는 무엇 동안의 의미로 사건이 일어나 지속된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됐는지만 나타내고 그게 현재까지 계속된 건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건지는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로 똑같이 2022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 싶다면 for은 뒤에 기간, 그러니까 1년이면 for 1 year. 그래서 기간에 해당되는 표현을
뒤에 써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이제 단서를 주는데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도 2022를 주어주면은 시작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since를 골라야 되고,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면 for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게 쓰여야 돼, 저게 쓰여야 돼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의 비교,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시제가 쓰여야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일단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과거 시제는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의 종료까지 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렸든지, 1초가 걸리는 일이었는지 한 달이 1년이 걸리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종결된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쓴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관이 있다. 지금 막 끝났던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던지 아니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본 적이 있는지 혹은 그래서 어떠한지 네 가지 용법 마찬가지로 모두 현재와 연관성이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시제는 두 번째로 과거의 특정한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시점이라는 것이 다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한 때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걸 표현하냐면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시제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로 과거 시제는 과거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쓰이기 때문에 만약 have pp랑 쓰였다면 틀렸다고 간주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현재 완료는 since, for, 그리고 이 외에 여기에 나왔던 많은 부사구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100% 무조건 현재 완료랑만 쓰인다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 완료와 쓰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중에서 since는 무조건, 왜냐하면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에 since는 무조건 현재 완료랑 쓰인다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도 같은 상황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She lost her purse last night.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도 시점을 나타내는 last night이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 단순히 일어났다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이 문장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문장처럼 She has lost her purse 라고 표현을 한다면 과거에 잃어버리는 동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갑이 없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비교해보면 Jerry forgot my name 이라고 표현한다면 과거에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문장처럼 Jerry has forgotten my name 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상태가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 라고 이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은 같게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완료의 추가적인 의미, 지금도 그렇다 라는 의미를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